자, 안녕하세요. 비스트 인라인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매장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을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많이 보이시지만 제가 그동안 촬영을 해왔던 장비들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질문이 스케이트 구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그동안 틈틈이 이런 스케이트보다는 이런 쪽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딱 간략하게 찝어서 스케이트의 특징점, 종류와 또 그 종목에 해당하는 스케이트가 어떤 조건을 잘 봐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이트가 많은데 이거 좀 치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우다가 자꾸 쓰러져서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자, 일단은 자 여기에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뭐 보편적으로 뭐 많이 신는 것들 스케이트 종류는 여기 거의 다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없는 게 전문적인 레이싱 스케이트가 없어요. 레이싱 스케이트가 없어서 레이싱 쪽은 일단은 뭐 사진으로 대처를 하든지, 그래서 유사한 요 좀 큰 바퀴를 쓰는 요 스케이트로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스케이트 입문, 보통 처음에 많이 입문하실 때 여러분들이 휘트니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가벼운 주행이 목적인 스케이트를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뭐 가격대라던가 그 다음에 접근성, 그 다음에 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표 브랜드들, 좀 많이 알려진 브랜드에서 아무래도 많이 만들고 있는 이런 휘트니스인데요. 그게 뭐냐면 쭉 올려볼게요. 자, 요런 형태의 스케이트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제가 이거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중고로 구입을 한 거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신으려고 구매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비스트 인라인 찾아오는 분들 또는 이제 이런 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중고로 싸게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설명 용도로만 쓰고 있어요. 자, 휘트니스라 하면 대부분의 부츠 형태가 말랑말랑한 소프트 재질입니다. 자, 소프트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딱딱한 하드 타입,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런 제품처럼 제가 소개해드린 M2 모델,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없지만 예전에 플라잉 이글도 그랬고, 보면 딱딱한 그 하드 타입 스케이트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프리 스케이트, FSK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런 상급 부츠로 올라가면 이건 역시 하드 타입이 아닌 소프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런 말랑한 천재질의 소프트함은 완전 틀립니다. 그래서 뭐 세미 하드 타입이라 하기도 하고 곁에 이 마감 처리를 이제 두꺼운 가죽으로 이런 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쑥쑥 손이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견고함을 가지면서 발에 크게 이제 압박을 주지 않는 형태의 부츠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의 재질과 부츠들이 대부분의 슬라롬 종목을 포함한 나머지 종목도 상급 부츠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휘트니스 말랑말랑한 거 저는 일단 요거를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프리스케이트도 예전에는 선택권이 우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프리스케이트 무거워. 자, 이건 내려야겠다. 자, 프리스케이트를 하는데 이제 특히나 슬라롬 쪽으로 많이 썼어요. 그때 이제 나온 쪽이 살로몬의 크로스 시리즈, 크로스 맥스, 뭐 D맥스, D플렉 이런 시리즈였고, 또는 이제 테크니사 처음 나온 그 트위스트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롤러브레이드랑 이제 합병이 되면서 롤블에서 트위스트 시리즈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죠. 그때는 가격대가 처음에는 좀 비쌌어요. 처음에는 뭐 살로몬 크로스 맥스도 뭐 비싼 데는 뭐 40만원 후반대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요. 트위스트 플러스도 30만원 중후반대 이렇게 되다가 한번 가격이 한번 쭉 다운된 적이 있었어요. 한 20만원 중반대까지 쭉 내려갔다가 이제 뭐 차츰 시들시들해지면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제 휘트니스 가격만큼 이 하드 타입이 가격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초중반대로 충분히 쓸만한 하드 타입 스케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싸게 사면 10만원 후반대가 되고, 이 아이도 뭐 이제 메이저 브랜드들
알아줄 만한 브랜드들은 뭐 20만 원 중후반대 갑니다. 자, 그래서 같은 가격대고, 그러면 이런 말랑한 휘트니스로 할 바에야 제가 항상 추천하는 기본적인 하드 타입 입문을 많이 추천드렸던 이유죠. 자, 그래서 뭐 이 휘트니스의 목적은 그냥 말 그대로 가벼운 주행입니다. 자, 가벼운 주행이지만 이 휘트니스도 발전을 해서 휠의 크기가 요즘 많이 커졌어요. 예전에는 뭐 80, 82 이렇게 썼거든요. 이 아이는 80이네요. 뭐 요즘 나오는 휘트니스는 휠도 크게 나옵니다. 뭐 90mm, 뭐 쉽게는 소프트 타입인데 110mm를 달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초급자가 타기는 상당히 힘들겠죠. 지상고가 많이 높기 때문에 110mm면 E급인데 이 지상고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려면 좀 더 발목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고, 발등까지 견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휘트니스는 비추로 제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뭐 휘트니스 뭐 되게 가벼워 보이죠. 막상 되면 그렇게 가볍지도 않아요. 무게 차이가 나더라도 진짜 미비한 정도고, 때로는 하드 타입이, 경량으로 나온 하드 타입이 더 가벼울 때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저는 휘트니스는 일단 아웃을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제가 한번 리뷰를 했었죠. 자, CJ 웰스모어. 자, 카본 재질이 사용된 어그레시브 스케이트입니다. 어그레시브 딱 봐도 좀 두툼하게 생겼죠. 두툼하고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두툼하고 튼튼하게 생겼고, 가장 큰 특징점, 휠이 너무 작죠. 자, 휠이 상당히 작아요. 왜? 자, 이 어그레시브의 목적은 주행이 아닌 좀 더 공격적인 익스트림한 스포츠라 보시면 돼요. 비교 영상을 띄울 수 있을까 모르겠다. 자, 뭐 난간이나 뭐 계단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턱 그런데, 자, 우리 여기 가는데 H블록 쪽으로 그라인드라 해서 거기에 홈을 걸어서 미끌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스케이트 파크가 있죠. 하프파이프 같은 이런 파크에서 이렇게 점프도 하고, 그렇죠, 회전도 하고, 착지에 아무래도 좀 유리한 구조를 띄어야 하기 때문에 휠이 작아요. 그래서 작은 만큼 지상고도 많이 낮습니다. 타 스케이트 비해서 지상고가 많이 낮고요. 뭐 일반적으로 쓰는 요 한 보자 80mm. 자, 80mm 정도랑 지상고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확실히 많이 낮죠. 두 개 같이 띄었다가 착지했을 때 어느 쪽이 안정감이 있을지는 딱 보셔도,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고, 그런 스포츠 종목에 맞게 다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게 되어 있고, 뭐 이걸로 뭐 세팅을 해서 뭐 슬라롬 한다고 하는데, 슬라롬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놓고 본다면 그저 아주 그 초반 가벼운 기술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요거는 요 보면 플레이트도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울임이 조금만 넘어가면 이 옆에 플레이트가 바닥에 닿아서 슬립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도는 어그레시브. 자, 그런 목적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거칠 거 없이 그냥 바로 어그레시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그레시브는 이 정도로 하고, 자, 여기 있는 자, 둡. 자, 파워슬라이드에서 나온 둡이라는 스케이트인데, 일단 이 스케이트 종목을 굳이 분류하자면 이 친구도 결국에는 휘트니스급으로 보시면 돼요. 자, 84mm로 휠이 조금 큽니다. 84mm 휠이 조금 크고, 뭐 둡의 장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그 신발을 신은 채 그대로 가볍게 체결을 한다는 것인데, 막상 둡을 사용하신 분들이 한번 의견을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살짝 요 매장 내에서만 테스트로 한번 주행을 살짝 해봤거든요. 딱 휘트니스 느낌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과연 이거 실생활로 신발을 신어서 착용하고 벗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신발 빼고 내 발을 집어넣는 이런 스케이트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엔 이 친구도 신발을 신었지만은 이 체결을 세 군데 다 해야 됩니다. 체결을 다 꽉꽉 조으면서 해야 되고, 그나마 좋은 장점은 하나 있다. 이거는 사이즈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신다가 다른 사람 신으라 줄 수도 있어요. 친구가 나 스케이트 없는데 그러면 자, 너는 이거 신어. 근데 발이 작아요. 사이즈 줄여서 타라고 주면 됩니다. 자, 그런 장점은 하나 있겠네요. 호환성, 유저들 간의 이런 호환성. 나 한번 그거 한번 신어봐도 돼? 신어봐.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84mm로서 뭐 이거는 두 클래식인데,
이 친구도 뭐 가벼운 목적이 뭐 주행성이에요. 뭐 고속 주행이라 하면 둡에서도 그 좀 큰 휠이 있어요, 빅휠이. 그런데 이거는 딱 거기까지.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빼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빠지고, 자, 점점 줄어들죠. 그 다음에 자, 일단 이 친구도 가볍게 간단하게 빠질게요. 레이싱이 없어서 제가 얘를 들고 왔는데 일단은 이제 110mm예요. 110mm. 자, 확연히 앞에 있는 제품과 봐도 휠이 엄청 큽니다. 그 큰 만큼, 자, 빅휠의 장점, 자, 고속 유지력이 뛰어나다. 자, 이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속도를 20km까지 냈어요. 20km 낸 후 가만히 있었을 때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굴러갈 수 있는 그 유지력, 또는 작은 힘으로 푸시 한 번씩 살살 넣어줬을 때 110mm 정도는, 20 정도는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밑에 80mm 또는 76mm 이하급은 푸시에 힘도 실어야 되고 푸시 횟수도 조금 작겠죠. 자주 밀어줘야 되고. 그래서 장거리를 간다 치면 이제 요 이하 작은 휠들은 체력 소모가 좀 많을 거예요. 자, 하지만 110mm는 적정 한 20k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장거리 주행에 탁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초고속은, 최고 속도는 물론 이 110mm를 엄청나 빠른 속도로 굴릴 수 있는 근력이 있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뭐 여성분들 힘이 조금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서 좀 떨어진 여성분들이 110mm로서 최고 속도를 도달하기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봐야 한 5km 내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고 속도는 빠른 리듬과 큰 힘으로 달려나가면 되겠죠. 그런 정도라면 80mm 정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최고 속도 도달은 가능하다는 거. 대신에 유지가 힘들다는 거, 그게 있겠죠. 뭐 큰 단점으로는 항상 얘기했지만 높은 지상고, 이런 기울이, 여기에 대한 적응만 끝난다면 뭐 중장거리는 확실히 큰 휠이 낫습니다. 그래서 레이싱이 없는데, 레이싱은 여기가 없죠. 발목이 없어서 이제 뭐 우리 트랙에서 뭐 깊은 코너 각도 쓸 수가 있고요. 자, 요런 거 같은, 그래도 휠이 높은 것만큼 기울어져도 지면에 뭐 범퍼가 될 일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76mm를 주로 신는데 코너에서 조금만 깊은 각 써버리면 여기가 닿아버려서 슬립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물론 뭐 넘어지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휠의 큰 장점은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바퀴가 3개죠. 3개로서 4개보다는 조금 컨트롤해서 조금 수월한 면이 있다는 거. 접지면이 4개보단 3개가 우리가 방향성을 그나마 조금 쓰기는 쉬워요. 그런 점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자, 빼고, 자, 이제 남은 제품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남았는데, 제가 라인업을 여기서부터 이런 순서대로 한번 넣어봤어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스케이트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입문용부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중급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먼저 빼봐야 할 거는, 자, 제가 이 친구를 뺄게요. 자, 요것도 제가 리뷰를 많이 했었죠. 자, 이 친구도 파워슬라이드에서 나온 타우 90이라는 모델이고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소프트 타입인데 가죽 질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쑥쑥 천처럼 쑥쑥 들어가진 않아요. 보시면 탄탄한 그 견고함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가 많이 견고하네요. 지금 눌러보니까 여기는 조금 신발처럼 그나마 좀 그걸 괜찮은데 요는 많이 견고합니다. 자, 뭐 재질은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자, 좀 다른 변종의 스케이트라 보시면 돼요. 3륜이지만 유럽에서는 선수들도 이런 3륜 슬라롬 스케이트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어떻게 저도 이게 느낌이 어떨까 되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고 써봤는데 이게 이런 제품이 과연 이제 아시아 쪽, 우리 뭐 한국, 뭐 중국 쪽에 사람에게 잘 맞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4륜 슬라롬으로 꽤 오랜 시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3륜을 다시 적응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 균형 밸런스가 저는 가장 좀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2개의 접점이 받쳐주는 이 밸런스와 1개의 접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밸런스가 모르겠어요. 더 좋다라고는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대신에 바르게 선 상황에서 회전력은 조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울임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76mm를 쓰다 보니까 이 90mm의 면적에서 끌어오는 이 힘이 조금 별로라더라고요. 어떻게 별로냐? 틀기가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4mm 반환으로는 택도 없었고 제가 한 6, 7mm 띄워 놓으니까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나아서 회전력은 좋아지나 안정감이 또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 발에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이 복숭아뼈 주변 통증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냥 막 진열만 하고 그냥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걸 신어볼까 하다가 지금 많이 고민 중인 스케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슬라롬의 목적인 3륜으로 나온 약간의 좀 변종 같은 스케이트라 보시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가벼운 주행, 뭐 어느 정도의 가벼운 슬라롬 뭐 그 정도 한다면 구매를 생각하셔도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의 이 스케이트 선수들이 플랫 상황에서 기술을 많이 쓰진 않거든요. 거의 뭐 이렇게 토나 힐 위주로 이렇게 한 바퀴 하나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그 정도의 뭐 하나로 계속 갖고 노는 수준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못 가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상급 스케이터라면 한번 또 타볼만 한 거는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보내고, 자, 그러면 이제 요 4가지 남았습니다. 4가지 남았는데 이 4가지가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자, 먼저 이제 등급부터 차례 볼게요. 요거 제가 수차례 그쪽 광고가 아니지, 광고 맞죠? 자, 홍보했었던 M2 모델입니다. M2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하드 타입 치고 뭐 그렇게 무겁지도 또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스케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이즈 대비한 발이 편하다는 게 장점이었고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이 제품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이제 다른 하드 타입 스케이트 장점이랑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가격이 뭐 20만 원 초반부터 뭐 조금 이제 그나마 지금 나오는 하드 타입 중 고가가 이제 트위스터 플러스죠. 이제 엣지 뭐 그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40만 원 가까이, 40만 원 조금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을 거기까지 본다라 하면 과연 40만 원 정도 주고 이 하드 타입을 갈 필요가 있을까? 뭐 그렇게 뭐 가볍게라든가 그 하드 타입 성능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하드 타입 선택은 언제까지나 그냥 피트니스 대비 입문용으로 오히려 더 좋다는 점, 그리고 가격적인 면이 조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20만 원 초중반이면 뭐 충분히 쓸만한 하드 타입 스케이트 입문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 게 아마 가장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뭐 하드 타입 특성상 좀 발목을 요 좌우 기울임을 좀 잡아주죠. M2 모델이. 대신 앞뒤는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유연함은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적정하게 다 쓸만하게 구성은 되어 있어요. 뭐 프레임도 그렇고 그래도 짧은 프레임과 바나나 세팅은 필수니까 이 출고 상태로 그대로 쓰신다라 하면 우리가 뭐 기술을 익히던가 뭐 슬라롬을 한다던가 충분한 성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 타입도 이 넘어질 것 같은 것은 온편하니까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요 위에서 한 단계 올라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조금 틀려지는데 이제 일체형 스케이트라도 하고 이제 제대로 된 일체형 타입의 스케이트는 요 2가지입니다. 자, 일체형, 자, 재질로 분류한다면 하드 타입이고, 이것도 역시 하드라고는 할 수는 없죠. 아까 얘기했듯이 소프트지만 견고함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가 이런 하드 타입의 이중 구조로, 자, 안에 내피가 분리되는 형태가 아닌 일체형, 딱 그냥 신발과 같이 딱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도 안에 속부츠가 분리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이런 일체형 스케이트와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얘는 자,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 이렇게 분리가 돼서 안에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도 약간 견고함이 있어요. 말랑말랑한, 약간 이거 보면 뭐라 해야 돼, 이거 그 쿨맥스 원단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겼지만 그렇게 말랑말랑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견고함을 가지고 있고요. 이 스케이트 특성은 예전에 세바 초기에 나왔던 MX 시리즈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너까지 쑤셔 박아 놓으니까 발볼이 장난 아니었어요. 발볼이 너무나 아파 죽을 만했던 우리 전국적인
슬라로머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 얼마 못 신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너무나 발볼이 이 두 개를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힘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그 프리스타일에서 나왔던 그 TT 몬스터 TT 모델은 그나마 조금 넓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고, 그 제품도 이런 식으로 이너 속부츠가 분리되는, 이너 라이너가 분리되는 형태고, 뭐 이너 라이너 분리되면 뭐 장점은 있어요. 요즘 날 더워서 땀 많이 나시죠. 그러면 라이너만 분리해서 뭐 햇볕에 말린다든지 가벼운 세탁을 해서 좀 뽀송뽀송하게 쓸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은 좋죠. 그리고 이런 기본 구성품, 자, 뭐 발등에 집지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발등 스트랩, 그 다음 커프, 이런 것들도 다 쉽게 교환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런, 근데 또 요게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희한하게 좀 무거워요. 무거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좀 어중간하지 않을까? 좀 어중간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도 빼고. 자, 그 다음에 요 두 친구 남았는데, 빨리 이것도 제가 시승을 하고 얼른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완전한 일체형 타입의 경광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런 소프트 재질. 소프트 재질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되게 견고합니다. 딱딱해요. 완전 무슨 이런 하드 타입 만지는 마냥 되게 딱딱합니다. 자, 요거의 장점은 아무래도 여기는 카본 대비한 가격대, 낮은 가격대고요. 지금 이 제품 가격이 궁금하실 건데, 자, 47만 5천 원입니다. 47만 5천 원이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하드 타입에서 고가인 롤브레 트위스트 플러스 엣지, 이게 이제 뭐 39만 원, 40만 원 하거든요. 거기서 그냥 7, 8만 원 더 쓰고 2단계로 오시는 게 저는 더 낫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츠만의 특별한 또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재료만 카본이 아니다 뿐이지 나머지 모든 품질과 이런 내구성,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성능적인 게 다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다 들어갔다 보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제품이 요런 등급의 제품의 종류가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도 약간 뭐 어중간할 수도 있지만, 꼭 뭐 이제 카본 소재를 집착만 안 한다면 저는 뭐 40만 원 중반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이 가격이 본래 가격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감안한다면 저는 이 제품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제가 리뷰를 했었죠. 이거 꼭 사야 해.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 5월 말 행사 다 끝났고, 이제 이 친구 가격은 얼마였지? 67만 원인가? 아무튼 올라갔어요. 그래도 타사 모델 대비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맞춰 놨고요. 뭐 말 그대로 뭐 쓰는 뭐 베어링부터 시작해서 휠은 제가 테스트 한다고 뽑았었어요. 그래서 없는데 전반적으로 뭐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 다 최상급으로 맞춰져 있는 카본 스케이트죠. 자, 요거의 목적은 그냥 뭐 일단은 좀 이렇게 인라인 슬라롬 프리스타일에 좀 더 목적을 좀 더 들어가야 되고 다용도로 그냥 막 이 스케이트 다 다용도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용도 속에서도 좀 더 전문화되고 집중된 그런 목적성을 가진 스케이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제가 스케이트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한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설명을 주저주저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얘기해드렸던 거는 어디까지나 좀 큰 요소, 포인트적인 부분을 집어서 얘기해드렸으니 잘 참고하시고요. 좋은 스케이트 선택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비스트 1년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정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